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그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가운데 접촉자들도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의 접촉자 3명이 어제 새벽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되면서 도내 1번과 2번 확진자의 접촉자 143명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자가격리자는 3번과 4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53명으로 줄었고 제주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3명입니다. 제주 지역 약국에서도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씩 신분증을 제시하면 살 수 있고 평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1인당 1장씩 판매합니다. 하루 판매량은 약국이 250장, 농협과 우체국은 100장이며 가격은 1,5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치열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에게 감귤을 보내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테랑 농군인 조오경 씨가 잘 익은 천혜향을 상처 입지 않게 조심스레 따냅니다. 이틀 동안 수확한 감귤만 200kg. 모두 상자에 넣어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상인한테 팔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겠지만은 그 마음보다는 의료진들이 이 비타민C를 먹고 힘을 내서 한 명이라도 더 확진자를 잡아내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봉사단체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감귤 보내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참여하는 제주 지역 봉사단체는 15곳. 회원 가운데 감귤 재배 농가는 직접 키운 감귤을 보내고 다른 회원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당초 계획보다 3배나 많은 감귤 3,000kg을 대구 경북 지역 18개 의료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의 자녀들이 꼭꼭 눌러 쓴 응원의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대구 의료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도 나도 저도 하겠다. 한 박스라도 하겠다. 2박스를 하겠다.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인 걱정 반영한 게 아닐까. 게다가 제주 농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니까. 기부 손길은 제주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도내 기관과 단체들이 적십자사로 기부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직접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병원이라도 갈 때 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정리가 돼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당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지역 주류업체도 주정용 알코올 5,000리터를 방역 소독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1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미래통합당의 제주 지역 경선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주시갑의 구자헌, 김영진, 장성철, 제주시을의 김효, 부상일, 서귀포시의 강경필, 허용진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경선은 100%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 경선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어제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창일 제주권역 총괄선대위원장은 제주도민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름답고 든든한 제주를 만들고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시갑 선거구의 박희수 예비 후보에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도당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7대 어젠다를 소개하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제주에는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장만 꿈이 멀어지고
산남 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으로 힘겨워하는 도민들이 많은데요.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유권자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유권자 이지연입니다. 저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며 내 집 장만이 꿈인 13년 차 주부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조금씩 이제 모아서 여기에 10년을 거주하면 10년 뒤에는 저희 집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여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주도 사마지구는 단시간 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시세 차익이 너무 부담스럽게 이제 다가와서 많이 분양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주할 때는 1억 후반대나 2억 초반이면 여기에 이제 10년을 거주하면 그때는 저희 집으로 갖게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상태여서 3억 후반대 정도 되어야 이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분양받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면서 이 집을 분양해야 되는 현실이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은 실거주자를 생각하지 않는 정책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감정평가액이 시세가액을 많이 반영했고요. 지금은 시공사들에게 유리한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민을 생각한 그런 임대주택법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원가와 시공사 이익까지 생각한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는 국회의원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권자 신민경입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임신 3개월을 맡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서귀포시가 분만실이나 조리원이 부족해서 저는 제주시에 있는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매번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나 반가를 내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분만실과 공공산후조리원이 하나씩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도 많고 그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은 더욱 많기 때문에 훨씬 이제 선택의 폭도 넓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요. 저는 제주시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진통이 오고 나서 출산까지 60분을 더 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나 초조함, 걱정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요구를 해와서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서귀포 지역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비례당 분만실이나 조리원이 설치되도록 하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설치된 조리원이나 분만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서귀포 지역이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적으로 제주시에 훨씬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도 그 인구수에 맞게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그에 따라서 제도적인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만실이나 조리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정책을 가장 우선시하는 서귀포 지역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후보를 뽑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너도나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 규모를 늘리자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음성군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늦게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 7천여 곳에서 쓸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입니다.
사용 금액의 6%씩 적립금으로 쌓이는데 발행을 기념해 다음 달 20일까지 4%를 추가해 돌려줍니다. 카드보다 훨씬 적립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적립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을 사면 만 원이 적립되는 거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충전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음성군뿐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분도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은 우리 음성군 내에 있는 상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며 충북 11개 시군 모두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금액 4%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만큼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주민이 받는 혜택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제천시 사례를 보면 골목 상권이 아닌 특정 업체의 사용 실적이 몰렸고 할인율을 노리고 되파는 이른바 현금깡 의혹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율을 높이자 최대 할인율을 8%로 정했고 한 사람의 매달 200만 원까지였던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줄여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거 법률도 없이 지자체가 조례로 발행하고 있어 얼마나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지역화폐 부작용을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달을 넘기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두 지역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서 운송비와 물류비 감소는 물론 섬 주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륙연도교 통행을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로를 가로막던 바리케이트가 한쪽으로 옮겨지고 차량이 한두 대씩 진입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차량 행렬이 다리를 꽉 메웠습니다. 제 고향이 고흥이에요. 네, 그래서 억지로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배로 갈 걸 갔다가 지금은 차로 끌고 와서 연륙길을 지나간다는 게 자체가 기분이 좋죠. 8년여의 공사 끝에 오늘 여수와 고흥을 잇는 77번 국도가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순천과 보성을 거쳐가던 기존의 경로보다 55km 줄어든 거리로 여수와 고흥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80여 분에서 30여 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동시에 여객과 물류 운송비도 절감되고 섬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회가 남다른 건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입니다. 조발도와 둔병도 등 4개 섬은 이번에 5개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면서 육지가 됐습니다. 평생 살던 섬이 육지가 된다는 사실에 걱정과 설렘이 함께 앞섭니다. 기분이야 말할 수 없이 좋지. 마을의 인구는 적지. 혹시 누가 알아요. 가져갈 건 없지만은 외부에서 또 어떤 놈이 들어와서 들지. 이제는 연륙연도교를 통해 섬에도 소방관과 경찰관이 곧바로 육로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됐고 다리래로 가는 마을버스도 곧 개통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삶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섬 지역에는 도로가 없었던 관계로 교통 속도감이 실제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고령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여수 화양과 고흥 영남면을 잇는 이번 연륙연도교 개통에 이어 2028년까지 화태도와 백야도까지 5개 연륙연도교가 추가로 개통되면 돌산까지 완전히 연결됩니다.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섬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을 도모하는 세계적인 해안 관광도로로 거듭날지 양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고 산지에는 80mm 이상 올 걸로 전망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강풍특보로 바뀌면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걸로 보이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1도를 보이고 있고 북부와 동부가 10도, 서부가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16도로 예상되고요. 서부와 남부, 동부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 현재 기온은 1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관측 이래 지난 겨울의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도 평균 기온은 9.6도로 1961년 기상관측 이후 59년 만에 가장 높은 겨울 기온을 보였습니다. 올겨울 평균 최고 기온은 12.6도로 평균 최저 기온 6.8도로 2006년 기록을 갈아치웠고 눈이 내린 날은 5일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주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 지역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가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관광서비스업이 92.9%, 농수축산업과 유통, 운수업이 각각 90%, 제조업에서 70% 순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에 대해 7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음식점과 숙박업체, 여행업체, 운수업체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 실적의 50%를 한국은행이 0.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69로 전달에 비해 0.2% 하락했고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7.35로 0.2%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비용과 헬스클럽 이용료.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